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4일 이번 영상은 업스타트 홀딩스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업스타트 홀딩스는 구글 출신 엔지니어가 창업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AI 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기존의 대출 신청부터 심사, 승인,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대출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 업스타트 홀딩스는 2020년에 상장하고 나서 원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일정 기간 횡보를 한 후에 다시 급격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그 상승 추세가 꺾이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네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매수 매도 포인트는 여기 저항선, 저항선, 저항선. 그래서 저항선 돌파 시 매수, 이쪽에 저항선 돌파 시 매수, 여기도 저항선 돌파 시 매수, 여기도 저항선 돌파 시 매수.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지선, 이탈 시 매도. 이렇게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아보면 여기 이렇게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여기 골든 크로스 하는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매도 포인트는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 하는 부분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네요. 그리고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서 추세선을 이탈 시 매수 포인트로도 잡아볼 수 있고, 여기서는 상승 추세선을 이탈 시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어트 파동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좀 엘리어트 파동이 대충 들어맞게 생긴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12월 26일에 29.47. 자, 그럼 여기다가 시작은 29.47로 쓰고 1차 마침 90, 여기를 보면은 92.28.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만 알면은 상승폭이 나오죠. 상승폭은 62.81이 되는데, 여기서 2차의 하락값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8.2%가 하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하락하면은 61.8%까지 하락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하락이 얼마까지 했는지 보면은 여기 46.87, 실제는 46.87까지 갔는데, 이 옆에 보면은 우리가 계산을 여기서 53으로 했던 종가 53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맞다. 그리고 3차 파동값은 1번 상승폭의 1.618배인데 계산을 해보면 계산값이 164가 나옵니다. 이게 이거의 상승폭의 1.618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더한 거죠. 그래서 164가 나오는데, 그러면 164.04까지 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까지는 파동이 거의 맞았어요. 여기서 이제 4차 값을 계산을 할 건데, 4차 값을 3차 하락값 46.87에다가 3차 마침 164라고 대충 해보면 4차 값은 3차 상승폭에서 38.2% 하락한다는 거니까 값이 122가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충 4차는 한 이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러면 115까지 내려갔는데 뭐 잘 안 맞지만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때는 참고용이다. 아주 맞는 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계산값이 여기 115에서 도대체 얼마까지, 113이네요. 자,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폭이 117.13이니까 이 폭의
61.8%까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5차의 계산값은 192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192까지 가는가? 자, 보면은 192가 어디 있냐면은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을 그려보면 1차, 2차, 아무튼 여기까지 왔어야 5차까지 가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갔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안 맞는구나.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참고가 되었습니다. 거의 맞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여기서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그런 타이밍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5파 여기서 5파 끝에서 팔라고 했는데 이상한데 하면서 쭉 올라간다 하면은 일단 홀딩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홀딩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어떤 거냐? 자, 대체로는 이 20선을 뭐 기준으로 많이 잡기도 하는데, 자, 일단 이 20선을 하락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엘리어트 파동이 뭐 5차까지 가고 몇 차까지 뭐라고 하더라도 계산상으로 이때까지는 우리가 마음에서 지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가지고 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는 팔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차트에서 볼 때 이 20선을 하향 돌파하는 이 순간까지만 갔어도 우리는 되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속임수 하락 이때 팔더라도 성공적이었는데 이때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해서 또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 하락 ABC파에 대한 계산도 한번 해보고 자 합니다. 일단 하락 A파 시작이 종가가 390으로 보죠. 390. 그리고 하락 A파의 끝이 어디냐? 그러면 대충 여기 제일 낮은 314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결국에 하락폭은 이거 두 개를 빼면은 76이 나오잖아요. 76이 나오고 하락 비파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이거 하락 비파는 하락폭이 38.2니까 결국에 계산하면 343.0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43.03인데 344까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 하락 A, B, C파에서 C파의 길이는 A파동의 길이랑 비슷하다고 대충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A파의 길이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본다면 헤드앤숄더스 패턴은 오른쪽 어깨 모양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앤숄더스 패턴이 이렇게 그려보면 머리,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제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그려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네요. 여기도 또 기준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본다면 헤드앤숄더스 패턴에서 이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였나? 그러면 한 이쯤이었다. 이쯤이 지금 이 데드크로스 되는 구간하고 같이 겹쳐서 보이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MACD에서 데드크로스, 그 다음에 오실러레이터에서도 이렇게 하락 진동으로 가고, 스토캐스틱에서도 데드크로스가 나는 순간 이렇게 네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는 매도 순간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업스타트 홀딩스 과거 패턴과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저항선, 지지선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이렇게 하락 추세대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대에 있고 이 20선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매수의 관점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 근거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사면 안 된다. 그래서 호재성 뉴스로 해서 올해 주가가 뭐 600배 뛴 뭐 업스타트 홀딩스 3분기 매출이 뭐 250억 증가 이런 기사가 뜨더라도 이렇게 차트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전혀 손대지 않는 겁니다. 뭐 무슨 말 하냐 도대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락 지속 갭이 보이고 현재는 흑산병 이런 흑산병까지 만들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ACD 오실러레이터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스토캐스틱에서도 현재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자 이렇게 기준선을 그리고 파동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여기가 80 이상에서 과매수 구간, 과매수 여기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과매도, 여기는 과매수 구간, 여기를 20으로 잡아서 했을 때 20을 밑으로 갔다가 차고 올라올 때가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는 18.68이니까 20을 올라오는 순간을 매수를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스토캐스틱으로만 볼 때는 거의 다 왔다. 그리고 매수 시간이 좀 더 있을 수가 있다. 매수를 생각해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른 지표도 보면은 먼저 보는 게 일목균형표입니다. 자 여기서 구름층이 음운으로 약세 국면, 그 다음에 기준선이 밑으로 가니까 이것도 약세 국면으로 보고, 자 위에부터 구름층 음운, 기준선, 전환선, 주가, 후행스팬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세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목균형표는 약세 국면으로 매수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이 있을 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때 매도할 타이밍으로 매도 신호로 보이는데, 그 신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에서 매도 시점은 이 최상단이었다. 여기서 내려갔을 때 후딱 팔고 나와야 여기까지 안 갔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게 진짜 올라간다, 야 이거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고 개미한테 물량을 털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력은 빠져나가는 거죠. 일단 일목균형표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승 신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심리선을 볼 건데요. 투자 심리선을 보면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투자 심리선이 25% 이하인 경우는 매수 검토를 하고, 투자 심리선이 75% 이상의 경우에는 매도 검토를 하는데, 지금은 이 25% 이하를 내려갔는지 보면은 현재는 30이니까 아직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경률을 보겠습니다. 이경률에서 이렇게 대세가 하락하는 약세 국면일 때 95 이하면 매수를 하고 102 이상이면 매도를 하는데, 현재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21선이 92% 이하면 매수, 그런데 지금 74.07이니까 이경률을 볼 때는 매수 타이밍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차트 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뭐 간단합니다. 이 20선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으므로 그냥 관심 밖으로 두자. 아무리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관심 밖으로 두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이 스토캐스틱에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되는가를 봤을 때 일목균형표에서는 아직 약세 국면으로 의문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투자 심리선도 아직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경률은 매수 타이밍으로 내려갔는데 이 지표들이 서로 뭐 업방향, 하나는 위쪽으로 사도 된다, 하나는 뭐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물음표로 두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관심 안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럴 때는 언제인가? 그러면 이게 이 하락을 이렇게 멈추고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 하락을 멈추고 이때가 매수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져서 상승의 신호, 즉 뭐 이런 골든 크로스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 되거나 아니면 뭐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라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업스타트 홀딩스에 대한 차트에 대한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매수 매도 판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세선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을 이번에는 끝까지 다 했어요. 1파, 2파, 3파, 여기서 5파까지 가서 A, B, C 이렇게 하락 파동까지 계산을 해 보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5파에서는 엄청나게 쭉 더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지지선이 20선이 있으니까 그 선을 내려가지 않는 한은 팔지 않는다. 홀딩을 하면은 끝까지 갈 수 있다. 더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하락 파동도 이 P파까지는 거의 맞았다. 그리고 이 C파에서는 하락을 하는데 원래는 이 A 파동하고 길이가 거의 같아야 되는데 더 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봤는데, 방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상승 5파에서도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락도 쭉 더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언제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스토캐스틱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경률 심리도를 봤는데 결국에는 뭐 지표들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직은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물음표로 해서 끝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저우 차트 분석은 제가 주린이이고 수익이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해서 손익이 책임져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